저희 취재 기자들도 뭐 밤새 교대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. 조금 전 두 명의 인물이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분은 김평우 변호사, 또 다른 인물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올림머리 해줬던 정성주 씨인데 김평우 변호사는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고 정성주 씨는 사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김병민 의원님. 예. 김평우 변호사는 거부당했고 이거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. 그렇죠. 김평우 변호사,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박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저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꽤 오랜 시간의 독대를 나눴고요. 예.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안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예. 당연히 문전박대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조원진 의원만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예. 아니, 만나겠다.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대 0에 대한 8대 0이 아니라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8대 0의 인용이라는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건데 김평호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도 이건 기각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이건 딱 느낌이 기각이다. 근데 지금같이 이제 여기까지 온 예. 상황에서도 김평호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는 형사재판에 임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.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참모진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옥석을 좀 가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. 변호인 전면 교체됩니까 그럼? 김평호 변호사 같은 예. 경우는 내부에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서석구 변호사가 말렸던 뻑 뜯어 말리기도 했고 예. 어떤 변호인 같은 경우는 눈살을 좀 찌푸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변호인단에 대한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고요. 예. 친박계 정치인들에 대한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김평우 변호사를 안 만난 게 잘했다. 그러니까 우선 정성주 씨는 대통령이 부른 거고요. 김평우 변호사는 그냥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히 그냥 찾아간 사람들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고, 또 김평우 변호사 사실은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것은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것인데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. 도움이 안 된다.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. 예.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허.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쓰고 미국에서 온 다음에 주로 선동과 그다음에 예. 재판 지연 전략으로 재판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내지 못한 데 주역을 했고요. 또 보도에 따르면은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로 변론한 그날 밤에 재판관 8명이 모여서 통음을 하면서 이 대통령 8대 0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룬 어떤 단서를,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도 했거든요. 김평우 변호사가 이른바 막말을 했던 그날 밤 재판관 8일이 모여서 도원 결의를 다졌다 이거예요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여서 어떤 예.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가 막말 변론만 안 했어도 그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예.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도로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지금 심정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김평우 변호사를 일단 안 만나는 게 맞다라는 거고, 정성주 씨 의외의 인물이라 지금 사저 앞에서 취재하는 신아람 기자도 깜짝 놀란 분위기인데, 윤 실장님, 뭐 외출 준비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만 정성주 씨 같은 경우는요, 논란의 인물이죠.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수시간이 걸리는 올림머리를 해줬던 원장인데 꼭 지금 정성주 씨를 불러서 만나야 했느냐. 그게 이제 뭐 무슨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했겠습니까? 아마 머리 손질을 하려고 불렀겠죠. 아니, 다른 미용사 원장을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. 근데 그러면은 예. 또 말나고 왜 바꿨냐, 우리가 그 이야기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저는 이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, 아마도 대통령이 밖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? 뭐 오늘 뭔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 같다. 뭐 예. 나가든지 아니면은 왜 삼성동 이제 멤버라고 하는 뭐 그분들을 만나든지, 특히 이제 형사재판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아무래도 시급한 것은 그 부분이니까 변호인단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일정들을 예. 조금씩 하시겠죠. 뭐 그럼 정성주 씨가 7시 30분쯤에 들어갔으니까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쯤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또 하고 있을까요? 그렇죠.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했던, 일정 있을 때 했던 청와대 그 타임테이블하고 같아요. 네. 8시쯤에 보통 이제 머리 손질을 하고 일정이 있는 날은, 네. 일정이 없다가 생긴 날은 그 세월호 당일 같은 예. 그렇게 늦게 갔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된 것인데,
모르겠습니다. 이제 대통령께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정리 같은 걸 할 필요들이 있어요. 김평호 변호사 안 만나신 건 이제 잘했고. 잘했다. 뭐 저분은 이제 저항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인데 형사재판 가가지고 인정 못한다, 저항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박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무슨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영어로 쓴다든지 그런 백악관 행동들을 홈페이지에.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 상태에서 헤어를 받는 것까지는 그렇죠. 노터치.